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일 합격 노트인데,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다 기출문제.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대법원 판례 판사들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은 계속해서 지금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95년도 설치했다면 지금 현재 20년 넘었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시효취득을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점유하는 기간 동안만 치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치료를 청구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2021년 4월 29일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무상치료가 원칙이었죠. 시효취득해도. 근데 지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그래서 X는 이거.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죠?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인을 쌍문 형태로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판례가 있는데,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는 지역에 여기에 가족묘지 집단적으로, 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되고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면 여기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토지 부분만큼은. 그러나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사성, 무덤 뒤를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게 맞습니다.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면적 제한이 있지만 분묘기지권은 사회 통념상 판단하는 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까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4번이 답이고, 5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이 적용된다. X. 민법의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구한 건물은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이 분묘가 특수공작물이지만 5년 동안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지금 왜 1, 2, 3, 4 공통적 기재되는 거 도대주 교판이 아니고 뭐예요? 예, 대권 금세 실수. 대가리를 많이 암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대가리 저 대가리 막 튀어나오는데, 대권 금세 실수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해당하는 거. 공통적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권리관계 맞고요. 비선호시설은 어디에만 기재되는 거예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되죠. 거래 예정금액 모두 다 기재되고요. 리얼,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되죠.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다 기재되네요. 그래서 모든 서식에 기재되는 것 답 3번입니다. 3번.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공통적 기재사항 아닌 것 1번, 2번 서식에
1번, 2번 서식이 뭐였습니까?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즉 갑과 을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잖아요. 나머지 3번 유효기간부터 다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유효기간 똑같고요. 중개부 수요일표 똑같습니다. 첨부서류.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게 다 기재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과다 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그 차익을 환급한다는 말도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거는 전속 중개계약서만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는 말 없잖아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4번 틀린 것.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 우리 프린트 35번에 몇 번에 있어요? 이게 30제곱미터라는 게. 35번에 6번에 있네요. 35번에 6번. 1번이 답입니다. 2번 매장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개인 묘지 설치, 개인 자연장지 설치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러나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고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안 되고요.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단체,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설치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0년. 한 번 더 연장하면 30년 연장해가지고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연장해도.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절가하고 유고를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1년입니다. 1년.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인데 5번 기출문제입니다. 아, 이게 기출문제 아니네. 5번에 1번은 기출문제 아니네요. 이게 제가 만든 거네. 1번 이게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 제시도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개별 기준이 500이고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 옛날에 400이었는데 250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개정됐고요.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 둘도 안 하면 500이면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만 안 하면 250이 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기재하는 게 아까 서식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공공임대주택인지 조정대상 지역도 없다고 했잖아요. 2번이 답입니다. 공공주택인지 기재하는 한이 있다?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LH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 이거는 세입자가 나가려면 중개사무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달라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LH에다 연락해야 돼. 그럼 LH가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해요.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기재한 한이 없다고요.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 2번입니다. 있다고 해서 틀렸네요.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있다. 1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지금 뭐 1의 서식인지 2의 서식인지 말 안 했으니까 있기는 있잖아요. 1의 서식에. 1의 서식에만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2는 다가구주택 비업무용이니까, 비주거용이니까 주택인지 여부가 이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오피스텔은 줍줍 해가지고 나와 있죠. 줍줍이라고 나와 있어 보니까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오피스텔이더라고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파트는 지금 뭐 신도시나 서울도 마찬가지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 안 넘어갑니다. 거의 180, 강남의 전체 용적률이 220%입니다. 용적률이 낮다고요, 아파트는. 근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높죠? 그럼 삶의 질이, 용적률이 높은 게 삶의 질이 높냐고요? 낮은 게 높냐고요? 낮아야 삶의 질은 높죠. 용적률이 높으면 부피가 크면 골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산에서 바람이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다 막혀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산 밑에는 높게 못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 형성은 오히려 주상복합 높게 돼 있는 게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지금 비싼 게 지금 롯데 그걸 뭐라고 하지? 서울타워입니까? 롯데타워입니까? 롯데타워? 거기 보면 전부 아파트잖아요. 중간층에 있는 거. 비싸더라고. 뭐 80억인가 뭐 그렇다더라고요. 전 죽을 때까지 살 일이 없으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신경을 안 쓰는데 그거 다 아파트잖아요. 그게. 타워팰리스 같은 데가 용적률이 1000%입니다. 오피스텔도 용적률이 한 600% 이렇게 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는 200% 안 넘어요. 신규 분양하는 거 보면 용적률이. 그 동과 동간에 거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 빈트가, 빈 공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업질이 높죠.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시내 중심지 상업지 이런 데 적어놨잖아요. 별로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적도록 하는 난이 있다. 아까 지급 시기 있었죠?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답 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이의 서식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좀 전에 한 거는 기출문제 아니고요. 왜냐면 좀 전에 문제는 전부 개정된 거잖아요. 다가구주택 이거는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아닌데 이거는 기출문제라고요. 옳은 것 했는데 지금 뭐예요? 이의 서식입니다. 이의 서식. 단독경보형 담지기는 1의 서식에 기재하는 거라고요. 이의 서식은 뭐 적는다고 했어요? 소화전, 비상별 적어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 모두 기재합니다.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디귿,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환경조건이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세부 확인사항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2의 서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1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했잖아요. 일소진. 문제 어려워요.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 어렵죠? 2의 서식까지 다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억니은 이런 식으로 박산에 되어 있는 게 전형적으로 요즘 나오는 패턴이라고 이게 40% 작년에 16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 답 3번입니다.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은 맞는데 2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1의 서식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환경조건은. (2021년 12월 31일) 틀린 거 이것도 기출문제 아닙니다. 제가 낸 거예요. 이건 개정된 거니까. 1의 서식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다. 갱신요구권 행사에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난. 그 다음에 1의 서식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다. 이건 1의 서식만 있다고 했죠. 다가구는. 2는 없습니다. 비주거용은. 그 다음에 1.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기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했죠.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금 집값이 좀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별로 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다주택자들이면 세금 부담이 되면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1년분 세금 다 내야 되니까 5월 말까지 파는 게 좋죠. 만약 팔려면 어차피 팔려면 5월 말까지 파는 게 좋다고 6월 1일 이후에 팔면 세금 다 내고 팔아야 되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안 팔려면 버티면 되겠고요. 4. 확인설명서 3의 서식에 재산세, 종부세 기재한 난이 있다. 3은 재산세만 있고 종부세는 없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서식이 4개가 있는데 1, 2의 서식만 개정이 됐고요. 3, 4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 4에는 종합부동산세 없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모든 서식을 다 봐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게 기출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답 4번이고요.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난이 있다. 2의 서식에는 벽면, 바닥면을 기재하고 1의 서식에는 도배 상태까지 기재한다고 했죠.
이해서식은 도배 상태는 기재 안 한다고요. 왜? 지금 우리 학원 건물에도 도배 안 돼 있잖아요. 이해서식은 식당 같은 경우는 도배는 1의서식만 기재합니다. 2의서식은 벽면, 바닥면 상태에 기재한 난이 있습니다. 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토지면 뭡니까? 이게 3의서식이잖아요. 3의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럼 설명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즉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라고요. 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게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즉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유치권이 있는지 분묘기지권이 있는지 이런 거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요 언제 설치된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농지법입니다. 틀린 것인데 요거는 제가 낸 것 같네요. 일부 기출문제도 있고요.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냐거나 이용하지 않냐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이게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이게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아예 처분 의무 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다고 했죠. 6개월 이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0세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만 임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업인도 농사 지으면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60살이면 나이 많아요? 적어요? 시골에 가면? 어린애입니다. 불인이가 아니고 어린이.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 뭐 농민이에요. 농민이. 농업 어린이가 60세예요. 제 형님이 69살인데 최고 어리다 하더라고,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애기야 이렇게 불러요. 69인데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도 임대할 수 있다고.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요게 시험에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 농지법 빅데이터에 의하면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해서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옛날에는 소유상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유상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5만 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삭제됐고요. 다만 지금도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제촌 자경하다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0 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는 게 비농업인 아니 농사 짓다가 이사 가는 경우 10,000 제곱미터,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 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용 농은 1,00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미만입니다. 1,000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 세대원 전부 총 면적입니다.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3년이 아니고 5년이라고 했죠. 다년생 식물 재배지도 5년, 일반 농지는 3년 이상입니다. 3년 X입니다. 5년입니다. 5번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경영 가능하다. 분만 6개월 미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게 임신 출산이 있죠. 자꾸 위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출산 대책을 세우라 하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일은 거의 없죠. 지금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최고 많아요. 30%에 보통.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으려면 젊은 분들은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늦게 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늦게 해야 됩니다. 7년 넘으면, 혼인하고 7년 넘으면 가산점이 없어요. 아무것도. 3년 안에 분양받아야 3점을 줘요. 근데 또 아기는 2명 이상 낳아야 그 3점이에요. 3년 안에 2명 낳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태어날 때 혼인신고하면 돼요. 빨리 해버리면 지나가 버린다고. 3년 넘어버리면 점수 가산점이 줄어들어요.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10번 틀린 건데,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췄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는 가묘, 예장, 명당자리 미리 잡아놓으면 그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시골에 가니까 그 명당자리 미리 잡아놓은 경우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했으면 그 옆에 부인 묻을 자리에 미리 조금 약간 이 묘를 조금 작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거기가 설치할까봐.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장, 암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분묘기지란 봉분의 기저 부분, 밑바닥 부분, 동그란 부분만 말하는데 거기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사성까지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4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분이든 쌍분이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새로운 분묘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건 안 된다고요. 자기 땅에 설치하는 건 상관없겠죠. 저도 부모님 지금 합장해놨어요. 쌍분 형태로. 그건 우리 산이니까 가능해요. 남의 산에 하는 건 안 된다고요.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한 번 연장하더라도 60년밖에 안 된다. 최장.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하고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설치기간, 설치장소, 설치면적 세 가지가 차이점이 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면 저나 여러분은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